자, 신축 분양을 받았는데 마피가 나가지고 손해를 봤지만 여기를 좀 꿋꿋이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힘들게 한다 라는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 co.kr 여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30대 초반 부부가 물려받은 돈 없이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힘들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남편은 33세, 저는 31세면서 올해 송도 신도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당시에 남편은 이제 내 집 마련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청약을 적극적으로 넣었고요. 높은 경쟁률의 단지들은 떨어졌지만 비교적 낮은 경쟁률이었던 이게 벌써 좀 이게 우려가 되죠.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분양가가 좀 높든지 뭐 리스크가 있든지 뭐 이런 거일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 9억짜리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옵션이랑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10억 들어갔어요. 20층 이상의 고층이고요. 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전역처럼 송도 역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청약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입주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두고 주변 지인들, 특히 시댁에서 수준에 맞지 않은 선택을 했다. 잘못된 투자라는 반응을 보이는 점입니다.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까진 거는 어떻게 기다리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너 그거 문제라고 했지. 그거 봐라. 어김없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막 혼을 내면 사실 이게 힘들긴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다녀온 것 외에는 큰 지출 없이 각자 월 20만 원씩의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자산을 모아왔습니다.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뭐 PT도 포기하고 블로그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소한 수입도 얻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던 거죠. 하지만 위와 같은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계획과 실천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고 심적으로도 지치는데요. 저희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저는 송도의 향후 개발 호재들을 고려할 때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는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동네 학군, 인프라, 자연을 누리기에도 좋고 교통도 해결된다면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송도에서 벗어날 계획도 없는 게 저희 둘 모두 송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죠. 다만 송도의 한계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강동권에 갭 투자를 하고 여기서 월세를 사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후 소득이 한 800 정도 버시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가요. 지금 이분들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데 30대 초반인데 송도 맞벌이? 그러면 연봉 1억 그냥 넘어갑니다. 송도에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지금 실적도 괜찮아가지고 돈도 잘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나이도 어려. 그런데 자산도 좀 있어. 4억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집들을 사는 거죠. 자, 차량은 5년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하이브리드 차가 한 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현재 저희 선택이 무모한 건지 괜찮은 흐름인 건지 냉철한 시선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화는 이거를 팔고 강동권에 갭 투자를 한다. 자, 2화는 이거를 그냥 사고 2, 3년 뒤에 정상가가 돌아오면 판다. 정상가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2년 뒤에. 자, 위 아파트 거주하면서 현금 CD를 계속 모아가지고 나중에 판다. 매도하면 지금 즉시 구축 월세로 가고 서울 갭 투자를 원합니다. 저의 방향성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송도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송도라는 게 사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관심이 좋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송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송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송도가 되게 작은 동네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하면은 그냥 조그만 뭐 동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거든요. 근데 이 송도는 매립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동네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동네다 보니까 당연히 평지고요. 그리고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21만 명이 사는 되게 큰 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인데 20만 명이면요, 웬만한 구급입니다. 9급이고요. 용산구가 한 20만 조금 안 되거든요. 자, 거기다가 면적이 37.89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송파구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오실까요? 송파구보다 크고요. 강서구보다 조금 작고요. 양천구랑 영등포를 합쳐도 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9급이에요. 9 하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조금 적지만 인구는 앞으로 이제 늘어날 예정이고, 한마디로 이 송도라는 거는 대단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뉴스 기사로 쓰면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게, 송도가 엄청 올랐다, 근데 엄청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송도는 막 다 빠지는구나, 송도는 막 다 박살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송파구에 어디가 뭐 집값 빠졌다 그러면은 송파구 전체가 다 빠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잘 안 들잖아요. 송파구는 구니까 그냥 뭐 동 어딘가 무슨 단지가 빠지면 거긴 빠지고 딴 데는 또 안 빠졌겠지,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데, 송도는 그냥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 빠졌구나, 다 박살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송도 안에서도 가격대가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송도 이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단순화한 거예요. 뭐 이렇게 라인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송도가 11공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간척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002년에 이 송도에 요 매립하는 그 현장을 제가 이제 그 현장 탐방을 그 방학 때인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아마 공구가 1공구였나 2공구였나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준설선이 막 펌프로 막 물을 막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바다에서 모래를 빨아들여 가지고 진공청소기처럼 모래랑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모래를 막 갖다 뿌리는 거죠. 이쪽 안쪽으로 뚝 안에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바닷물 빠지고 찬찬히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걸 또 이제 다지고 하면서 계속 여기를 이제 매립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11공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아까 말한 대로 웬만한 서울시 구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송파라고 합시다. 송파라고 하면 여기가 잠실이야. 여기가 잠실이고 여기는 뭐 회밀이 아파트 있고, 여기 뭐 가락시장 있고, 여기는 뭐 아파트들 단지 있고, 여기는 뭐 이제 뭐 그 거여 마천 있고, 뭐 엄청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호재도 각자 동네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도 동네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은 이제 1공구랑 2공구, 3공구 여기 쪽을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센트럴파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센트럴파크라고 해서 그 약간 뭔가 그 뉴욕 느낌 나는 그 사진들 항상 보셨잖아요, 송도. 그러면 여기에 옆에 주상복합들 쭉 있고요. 이쪽에 이제 좀 새로 만든 아파트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뭐 오리배 떠다니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만 송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 바깥에 엄청나게 큰 단지들이 있고요. 11공구는 지금 그냥 택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 앞으로 막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 뭐 골프장도 있고 여기 뭐 호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게 그 앞으로의 이제 도시 개발 계획인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이제 아파트랑 뭐 공동주택 같은 것들 막 들어오고 뭐 준주거 지역 같은 것들입니다. 되게 아직도 공급이 많다. 이 12공구도 아마 한 2만 세대 들어올걸요? 그러니까 지금 2만 세대면 한 6만 명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20만 명 사는 동네에 6만 명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런 뭐 6공구도 지금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이 계속되는 와중에 뭔가 지금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거나 어떤 뭐 그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가격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송파구 가격이 같이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송파구 안에도 뭐 잠실도 있고 뭐 저기 뭐 가락동도 있고 막 다 그런데 문정동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송파구 안에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는 호재가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 호재가 이 구 하나의 전체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공급도 공급이 또 많다 보니까 호재만 보고 들어갔다가 공급 많은 거를 또 이제 딱 그 시기가 맞으면 가격이 이제 막 계속 지지부진하고 막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자, 이게 장점으로 보면요. 송도는 이제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인프라가 같이 동반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GTX-B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이 동네에는 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계속 들어올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공급뿐만 아니라 계속 수요가 늘어날 만한 것들이 계속 같이 들어온다는 거. 이건 분명히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으로 이걸 보면요.
호재가 현실화가 되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공급이 들어와요. 가격이 또 오르려고 하면 또 공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야지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늘려고 하면 옆에 빈집이 생기고 수요가 늘려고 하면 옆에 빈집이 생기니까 가격 상승하는 게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죠. 이 물량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에는 진짜 장사가 없는데 이 모든 신도시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송도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계속 있다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을 애써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긴 양이 좀 많거든요. 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는데 3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해를 감수하며 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입주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준에 맞지 않는 선택이다. 잘못된 투자라는 말이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준에 맞지 않는 투자는 아니에요. 이분들의 지금 자산과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 그리고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직장이 이제 송도의 대기업이겠죠. 그러면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의 미래를 보면요. 아마 성과급도 계속 잘 나올 것 같고 당분간은 딱히 무리 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가 9억 뭐 거기다 이제 뭐 확장비 해가지고 한 9억 4, 5천 정도 들어간 거는 이분들이 감수를 못하는 정도는 아니라서 수준에 맞지 않는 투자는 아니고요. 다만 잘못된 투자일 수는 있는 거죠. 잘못된 투자.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버렸는데 사실 송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급이 계속 됩니다. 공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공구에 구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구축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예요. 송도는 아직 그래도 신축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신축급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안 사고 이제 신축을 이제 이분들이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저는 이게 잘못된 투자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다른 거 사면 됐는데 그때 그냥 다른 거 샀으면 충분한데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약간 지금 공급이 많은 그 지역을 사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공급도 많고 그리고 이 송도에 좀 약간 외곽지에다가 분양을 받았던 거는 잘못된 투자일 수는 있다. 자, 학군 인프라, 자연을 누리기에 좋고 교통만 해결된다면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이분이 너무 송도를 작게 개념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학군 인프라, 자연 누리기에 좋고 교통이 좋은 거는 송도 전체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통이 영향을 주는데도 제한적이고요. 학군이 좋은데도 제한적이고요. 송도도 생각보다 인프라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가 송도에서 핵심 지역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송도라는 곳은 신도시고 신도시는 당연히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는 또 인프라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물론 송도도 나름 계획을 한다고 인프라 이렇게 뿌려놨는데 실제 주거 인프라가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단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래도 공원 주변으로 막 모여 있어요. 공원 주변으로,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멀다면 앞으로 공급이 계속 될 텐데 여기서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 단지 옆으로 또 공급이 있어. 그리고 우리 단지 위로도 공급 계속 할 거거든요. 우리 단지 멀리도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송도 안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인프라 좋은 동네 이런 곳이면은 공급이 있어도 약간 조금 출렁했다가 좀 올라가고 출렁했다 올라가고 하면서 좀 덜 떨어지고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급량이 많은데 외곽지고 이러면은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전세 빠지면 당연히 매매가는 같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송도에서 벗어날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저희 둘 모두 송도에서 직장 생활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일 겁니다. 그럼 좋은 직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뭐 1시간 반, 2시간 뭐 출퇴근할 수도 없겠죠. 송도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송도에 대기업을 다니는데 송도에 거주하시면 저는 최고 좋은 상태라고 좀 보여요. 왜냐면 살기 이렇게 괜찮은 데가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서울 접근성이 나쁜 거.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나쁜 건데 내 직장이 송도에 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주변 인프라에 이 정도 신축급에 이 정도 그 환경이 있는데 바다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이 동네 사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굳이 서울 접근성이 나쁘다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송도 접근성이 나쁠 수도 있겠죠. 서울에서 송도 접근성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집을 막 서울에 사가지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서울에는 뭐 갭 투자를 해놓고 송도에서 계속 월세로 사는 것도 이것도 뭐 별로 좋을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송도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송도에 거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 2, 4만 중에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다 하면 안 된다. 1, 2, 4만 다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송도가 공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도는 공급이 많으니까 나만 빠진 건 아니거든요. 다 같이 빠지거든요. 물론
송도도 안 빠지고 오르기만 한 단지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같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 못한 곳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단지들도 많이 안 올랐어요. 우리 집이 빠지긴 했지만 송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차피 같이 빠졌다라고 봐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송도를 난 어차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이동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내려왔을 때 송도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이동하는 게 사실은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집이 팔린다면. 자, 학군 인프라 자연을 누리기에 좋고 교통만 해결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통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송도는 앞으로 교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뭐 자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자연이 보이면 좋죠. 바닷가면 뭐 잠깐은 좋지. 근데 뭐 바닷가 매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수요의 밀집인데 수요가 밀집되려면은 뭐 자연을 누리는 것보다는 교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학군지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GTX를 노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GTX는 지금 파주나 아니면 뭐 일산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개통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타보세요. GTX A를 타보시면요. 생각보다 이 GTX의 영향권이라는 게 되게 좁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동네 사는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파주에 사는 분이 있다면 파주에서 GTX 영향권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작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GTX 역에서 멀리 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뭐 마을버스를 타든 뭘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 타러 갔다가 거기서 또 뭐 그거 GTX 기다려서 타고 가려면 그냥 광역버스 빨간 버스 타고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GTX라는 거가 송도 전역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너무 과한 좀 희망이다 라고 저는 보이고요. GTX 역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인근으로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프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송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밀집지에 인프라가 많이 모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인근으로 가시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송도를 떠날 수 없다면 송도에서도 살기 좋은 데로 옮기는 기회를 오히려 이번에 좀 삼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송도도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9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막 지지부진한 데도 있고요. 전세가 오히려 빠지는 데도 있고요. 전세가 조금씩 뭐 올라가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 안에서도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송도가 좋아지겠죠? 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단지가 좋아질까요? 라고 좀 좁게 보셔야 된다.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33살, 31살이야. 그러면 완전 어린 거거든요. 근데 연봉이 지금 1억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한 10년만 지나도 연봉이 1억 5천, 1억 8천, 2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뭐 지금 자산도 있는 거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아껴서 잘 산다고 하셨으니까 한 11억대까지도 감당이 가능할 거로 보여요. 그러면은 11억까지라고 이 예산을 넓혀보면 송도 내에 대부분 단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지 다 사거든요. 그러면은 송도 안에서 제일 좋은 거 산다 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손해본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게 또 신축이고 또 동호수도 나쁘지 않다면 이번에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어떨지. 물론 이제 거기서 살면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다른 송도 지역은 더 회복이 될 거라서 굳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옮길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한번 고민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